몇 년 전만 해도 현장 직종들이 젊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지금 말씀드리면은 전기는 젊은 사람들 많습니다. 가장 궁금한 질문일 것 같은데 업계 초봉은 대략 얼마 정도가 되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측정이 되는 것 같아요. 구독자가 꽤 많이 늘었더라고요. 얼마 정도 늘었죠? 저희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지금 400명 정도 됐습니다. 한 10배 늘었네요. 그렇죠. 40명이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좀 빨리 잘 될 거라고 생각은 하셨나요? 아직 잘 된다고 제가 스스로 뭐 생각하진 않고 꾸준히 하는 게 목표라서 일단은 큰 기대는 안 하고 꾸준히 할 수 있게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자이도 부탁드립니다. 댓글 같은 데 보면은 인스타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전기공사 현장 일이라는 게 사실 그 나이 때 분들이 선택하기 쉽지는 않은 일 같은데 좀 그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일단은 한번 해봐야지 알 수 있어요, 현장 일은. 왜냐면은 누가 듣고 어떻다 이렇게 영상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유추는 할 수 있지만 회사마다 성격이 다르고 현장마다 또 하는 일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이 일이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 알기가 힘들거든요. 일단 해봐야지 아니까 현장 가서 일 해보고 출근해보고 좀 경험을 해봐야지 하니까 일단 해봐야 돼요, 일은. 그러면은 보통 입문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주로 이 일을 입문하는 계기 자체가 어디서부터 좀 많이 시작을 하나요? 보통은 이제 뭐 인력사무소나 건설 현장이나 건축 현장 같은 데로 입문을 많이 해요. 그 이유는 제일 진입 장벽이 낮아요. 건축 현장이나 건설 현장은 인원들을 항상 많이 필요하거든요. 일단은 머릿수를 채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수시로 구해요. 아니면은 저기 플랜트, 삼성 반도체, 뭐 하이닉스 그런 데서 입문을 가장 많이 하고 또 거기서 일을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입문자분들이 이제 전기공사를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데보다는 동네에 있는 전기공사 면허업체를 찾아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면허업체 아니고 개인 사업자인 업체들도 있는데 뭐 개인 사업자 업체도 뭐 잘 가면은 좋은 사장님 만나면 괜찮겠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면허업체를 한번 찾아봐라. 전문 건설업 면허 등록이 돼 있는 전기공사 업체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입문을 해서 일을 배우시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하필 면허업체에 가야 되나요? 삼성 반도체, 뭐 하이닉스, 아파트 건설 현장 가서도 잘하는 사람은 어딜 데려다가 놔도 배우고 잘 할 수 있어요. 이제 확률적으로 보통 일을 배워서 본인이 뭔가 현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따라가고 이제 눈이 트이고 일을 배우기에는 사실 그렇게 적합하진 않아요. 사수도 잘 만나야 되고. 근데 사실 이제 전기공사 면허업체 같은 경우는 뭐 기술자들이 이제 한 명씩은 무조건 있거든요. 사수를 잘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수를 잘 만나서 기본기부터 이제 차근차근 배워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큰 현장, 건설 현장이나 건축 현장은 일을 좀 기계처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부분의 톱니바퀴처럼 트레이면 트레이만 주구장창하고 뭐 등 대마팀으로 들어가면은 등만 계속 달고 한 가지만 엄청 많이 해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기능적인 게 자주 반복하면은 이제 느니까 단순한 일을 반복하는 작업이라서 일을 배운다고 하기엔 사실 적합하지 않아요. 물론 오래 하면은 어느 현장에서도 오래 하면은 어느 정도 기술이 쌓이긴 하겠지만은 사실 빨리 배우고 싶잖아요. 빨리 기술자가 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면허업체를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근데 이런 동네 전기공사 중에서도 면허업체가 있고 면허업체 아닌 곳이 있잖아요.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 상호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구직 사이트나 뭐 그런 데서 들어갈 회사의 상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기공사 협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업체 조회를 해보시면은 면허업체들은 업체 조회가 되거든요. 거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업체들의 차이가 있나요? 면허 있는 업체하고 없는 업체가? 사실 면허 내기가 이제 쉽지가 않아서 초기에 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 처음부터 면허를 내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상황이 좀 앞으로는 개인 사업자로는 이런 작은 공사도 하기 점점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면허업체에 취직하시는 게 이제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게 면허업체에 취직을 해야 면허업체에 취직해서 일한 기간 동안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면허업체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대표님도 처음에 직원으로 들어가실 때는 면허업체 직원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알바로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친척형이 그때 이제 개인 사업자로 이제 하고 있어가지고 친척형 따라서 입문했다가 면허업체 갔죠. 그 이후에는 면허업체도 가고 저도 그런 건설 건축 이제 대마 팀에도 들어가 보고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봤어요. 근데 이제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보셨으면은 네. 좀 이런 낌새가 보이는 회사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신입들이 잘 모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돈 안 주는 업체는 피해야겠죠. 네. 뭐 본인이랑 뭐 너무 안 맞거나 뭐 그런 데는 피해야겠죠. 어쨌든 일하면 돈 벌어야 되니까 뭐 돈이 안 나오면은 굳이 다닐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제가 좀 젊기도 한데 저를 뭐 그냥 형 동생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저도 뭐 형 동생에서 친하게 일하면 좋죠. 그 처음 오시는 분들은 긴장을 바짝 하고 해야 되는 거 곳곳에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특히 전기라는 직종은 정말 직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다른 데보다 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오면은 뭐든지 물어보고 하고 이렇게 함부로 뭘 안 하게 해요. 처음에 오면은 이제 분위기 좋게 이렇게 막 웃으면서 뭐 이렇게 풀어주면서 이제 하다 보면은 사람 마음이라는 게 행동이 쉽게 돼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초보자가 한 명 있었는데 수변전실 앞에 저압반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보조를 시켰는데 얘가 이제 그 부수바를 휘 웃으면서 이거 뭐지 하면서 부수바를 이렇게 손을 댄 거예요. 근데 그 부수바가 살아 있었던 거고 그 친구가 이제 만났던 게 다행히 이제 중성 부수바라 큰 일은 안 났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돌발 행동들을 해요. 신입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신입분들은 이제 현장에서 뭐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도 지금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행동 하나하나 확인받고 하고, 그리고 전기는 특히나 이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저압을 많이 하는데 특고압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봐도 저거 가면 안 되겠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단 근처에만 가도 이렇게 웅 울리는 진동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저압은 사실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래서 전기공사 하시는 분들은 220V를 더 무서워 하시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엄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일을 해보다가 이 현장 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업계에 지금 신입분들이 좀 잘 구해지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그 전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현장 직종들이 젊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지금 말씀드리면은 전기는 젊은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신입만 많아요. 이제 기술자는 별로 없고 신입들 유입은 많이 됐어요.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많은데 기술자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 그게 신입들이 유입이 확 많이 된 건가요? 아니면은 항상 신입이 늘었는데 못 버티고 나가고 해서 그 중간급 기술자들이 없는 건가요? 일단 중간급 기술자들이 없는 거는 그런 못 버티고 나가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기술자가 된다는 거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재능이라고 해야 되나? 좀 타고난 부분이 있어야 돼요, 현장 일에서. 그런 사람들은 진짜 1년만 지나도 현장 알아서 맡아서 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작은 현장은. 그런 사람들이 기술자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좀 빠른 시일 내에. 근데 전기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전공이라고 하거든요, 전기 기술자를. 이제 제가 기억하는 전공들은 기본적으로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만큼 경험이 필요하고, 뭐 외국도 가서 사우디도 가서 뭐 또 해보고 방콕도 해보고 플랜트도 해보고 뭐 정말 안 해본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을 전공이라고 했거든요. 저 처음에 이제 회사에 가서 했을 때. 그래서 전공을 사실 찾아보기가 좀 힘들었어요. 요새는 그냥 뭐 어느 현장 가서 뭐 할 수 있으면은 맡아서 할 수 있으면 다 전공이라고 하는 추세라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긴 해요. 특히 더 젊다면은. 다른 일을 하다가 오신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늦어도 몇 살 이전에 입문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요새 재밌는 게 저도 일을 할 때는 정말 젊었고 저도 이제 신입으로 들어 정말 완전 막내 애기였어요. 저도 이제 면접을 보면은 한 50대 분들이 오기도 해요. 40대 분들 오기도 하고. 그럼 그분들 일단은 뭐 제가 사장이니까 많이 놀라시죠. 와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 50몇 살인데 자기가 항상 현장에서 막내였다. 지금 오니까 다 젊은 사람들밖에 없다. 제 개인 사업을 하고 나서는 다 젊은 사람들만 같이 일을 했어가지고 제 주변에 일하는 전기 기술자들은 다 젊어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나이대가 다 있는 편이거든요, 단장님들이. 그래서 사실 뭐 늦게 시작했다 뭐 그런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이 일할 의지만 있으면은 사실 나이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가장 궁금한 질문일 것 같은데 업계 초봉은 대략 얼마 정도가 되나요? 일단은 생으로 입문을 하시면은 정말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자재도 못 가지고 오고 공부도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처음부터 이제 급여를 많이 드릴 수는 없고 어느 부분이나 마찬가지고 대부분 업체가 이제 월급제 아니면은 뭐 공수제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입문자들은 무조건 월급제고 신입분들 오시면은 뭐 최소한 280에서 한 300 정도? 그 정도 측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봉을 너무 연연하지 말고 괜찮은 업체면은 급여가 적어도 일단 들어가서 일을 배우는 게 먼저거든요. 본인이 일만 잘 배워가지고 기술이 늘면은 그 뒤로는 사실 뭐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팀장급으로 본인이 이제
일을 맡아서 할 수 있으면은. 그럼 주변에 대표님 아시는 분 중에 회사 다니다가 안 맞아서 현장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나요? 있죠. 네, 있습니다. 다 이제 계기는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적으로 보시는 것들은 자기 체력이 되면은 자기가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이제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뭐 그런 점을 장점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힘이 닿는 한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혹시 대표님도 개인 기술자로 일하시다가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창업을 하려면은 어떤 점들이 필요하나요? 이 부분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간단하게 얘기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컨텐츠 하나 잡아가지고 썰도 풀고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저희 처음 시작하려면은 자격증 같은 걸 따서 가야 되나요? 전기 같은 경우? 일을 할 때는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일을 계속 하실 거면은 따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회사 소속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회사에서 그 자격을 구비를 해요. 어느 현장 들어갈 때 현장 기술자로 이제 등록을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자격증이 필요하긴 하지만 뭐 당장 신입 때부터 자격증이 필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기기술자로 일을 하려면 최소 전기기능사 정도는 따는 게 맞고, 그 이유는 본인이 기술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인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나라에서 이제 전기기술자로 인정을 해주는 거는 우리나라에는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있어요. 그 전기공사협회에서 이제 기술자 경력수첩 표급을 발급받아야 국가에서 인정한 전기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자 그 경력수첩이 있어야 면허업체에서 들어가서 일을 했을 때 그 경력이 인정이 돼요. 그 전기 기술자 정도는 따고 입문을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사실 본인이 시간이 있으면은 기능사 따고 이제 하는 게 좋죠. 왜냐면 회사 다니면서 또 자격증 공부하고 그러려면 힘드니까. 근데 사실 회사 안 다녀보고 이 일을 계속 할지 말지 결정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 선택에 맞춰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좀 막 취업이 어렵다 하잖아요. 경기도 안 좋고 한데 이쪽 그래서 현장 일로도 젊은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그분들에게 그냥 해주고 싶은 말이 한마디 있다면? 사실 요새 가장 핫한 그 주제가 AI잖아요. AI로 막 대체되느냐 안 되느냐. 그 일론 머스크도 뭐 배관공들, 전기기술자, AI에 대체되지 않을 직업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현장 시공을 AI한테 맡기다기보다는 이제 사람이 직접 하는 일은 줄어들고 이제 로봇을 조종해서 하는 일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건대 앞으로 이제 기술자들은 현장으로 직접 가지 않고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VR 하나 끼고 현장에 있는 로봇을 조종해가지고 그렇게 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술을 저는 좀 빨리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술이라는 게 특이점에 도달하면 엄청나게 급속히 발전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5년, 10년 뒤에 현장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입문을 하셔가지고 마음 먹으셨으면 빨리 입문해서 기술을 빨리 배우시는 게 이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좋은 현장, 좋은 업체에 취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본인의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많은 현장 경험하시면서 나중에 저희 현장에도 와가지고 한번 뭐 인사도 하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